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계신가요? 사실 60대 이후에는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에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해야 하루 종일 활기차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드니까 입맛이 없어요. 아침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비하기 귀찮아요.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딱 맞는 몸에도 좋고 준비도 간편한 아침 식사 메뉴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왜 60대에게 아침 식사가 중요한가? 본격적인 메뉴 소개에 앞서 왜 60대 이후에 아침 식사가 특히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지며 소화 기능도 예전만 못하죠. 또한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침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더 빠르게 손실되고 점심때 과식하게 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게 됩니다. 또한 하루 종일 기력이 없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으면 어떨까요?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는 소화기관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오트밀 마이너스 부드러움과 영양을 동시에.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귀리를 가공한 식품으로 서양에서는 아침 식사의 대표 메뉴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60대에게 오트밀이 좋을까요? 첫째,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불려서 먹기 때문에 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치아가 약해진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죠.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오트밀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오트밀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상적이죠. 넷째,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럼 오트밀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오트밀에 따뜻한 우유나 물을 부어 2-3분 정도 불려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견과류 몇 알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등을 조금씩 넣으면 고소한 맛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토핑으로 올리면 달콤한 맛도 즐기고 비타민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은 가급적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으로도 충분합니다. 꿀을 살짝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은 천연 감미료이면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 시간은 5분 이내로 매우 간단합니다. 바쁜 아침에도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죠. 두 번째, 잡곡죽 마이너스 따뜻하고 소화 잘 되는 한국식 아침. 두 번째 메뉴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잡곡죽입니다. 귀리, 보리, 현미 등을 넣어 끓인 죽은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아침 식사입니다. 잡곡죽의 장점을 살펴볼까요? 첫째, 소화가 잘 됩니다. 오랜 시간 푹 끓여서 곡물이 충분히 무르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둘째,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몸을 데워주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셋째,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보리에는 식이섬유가 많으며 귀리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곡물을 섞어 먹으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넷째,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죽은 수분 함량이 높아 적은 칼로리로도 배를 채울 수 있고 천천히 소화되어 점심시간까지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잡곡죽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를 111 비율로 섞어 깨끗이 씻습니다. 물에 30분 정도 불려두면 더 빨리 익습니다. 냄비에 불린 곡물과 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 30-40분 정도 더 끓입니다. 중간중간 저어주면서 원하는 농도가 될 때까지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살짝 하거나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야채를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당근, 호박, 시금치 등을 잘게 썰어 넣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즉석 잡곡죽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는 이런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에 2-3분만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그릭 요거트와 과일 마이너스 단백질과 칼슘의 보고.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에 신선한 과일을 곁들인 메뉴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더 제거해서 만든 진한 요거트입니다. 크리미한 질감과 풍부한 영양이 특징이죠. 60대에게 그릭 요거트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요거트의 2배 이상 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둘째, 칼슘이 풍부합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데 칼슘만큼 중요한 영양소가 없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먹으면 칼슘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산균이 가득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소화가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준비가 정말 간편합니다. 그릇에 담고 과일만 올리면 끝입니다. 요리에 자신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그릭 요거트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가당 제품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무가당 제품에 직접 과일을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과일은 계절 과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복숭아나 수박, 가을에는 사과나 배, 겨울에는 감귤류가 제격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특히 추천합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뿌리면 좋습니다. 아몬드 슬라이스나 호두를 올리면 식감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살짝 뿌려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놀라를 토핑으로 사용하는 것도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그래놀라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삶은 달걀과 통곡물빵 마이너스 균형 잡힌 조합. 네 번째 메뉴는 삶은 달걀과 통곡물빵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완벽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가가 뛰어납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7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비타민 어,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약해지는 분들에게 좋은 식품이죠. 과거에는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 1-2개의 달걀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곡물빵은 흰빵에 비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훨씬 풍부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이 조합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달걀을 완숙으로 삶아서 빵과 함께 먹으면 됩니다. 달걀을 삶는 시간은 물이 끓은 후 10-12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완숙이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통곡물빵은 토스트기에 살짝 구워 먹으면 더욱 고소합니다. 빵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 먹어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토마토를 곁들이는 것도 추천합니다. 방울토마토 몇 개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C와 리코펜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달걀을 으깨서 샐러드처럼 만들어도 됩니다. 삶은 달걀을 으깨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다음 채소와 섞어서 빵 위에 올려 먹으면 훌륭한 오픈 샌드위치가 됩니다. 여기에 우유 한 잔이나 오렌지 주스를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5번째, 두부 채소 스무디 마이너스 씹기 어려울 때의 완벽한 선택. 마지막 5번째 메뉴는 두부와 채소로 만든 스무디입니다. 이 메뉴는 특히 씹는 것이 어렵거나 식욕이 없는 날에 좋은 선택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콩으로 만들어져 소화가 잘 되고 칼슘도 풍부합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스무디 재료로 사용하기에 완벽합니다.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생으로 먹기 힘든 채소도 스무디로 만들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 채소 스무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두부 100g 정도를 준비합니다. 너무 딱딱한 두부보다는 부드러운 연두부나 순두부가 스무디에 적합합니다. 채소는 시금치, 케일, 오이, 당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고 케일은 비타민 K가 많으며 오이는 수분 보충에 좋고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가득합니다. 이 중 한두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과일도 추가하면 좋습니다. 바나나는 달콤한 맛과 함께 크리미한 질감을 더해줍니다. 사과나 배를 넣으면 상큼한 맛이 납니다. 믹서기에 두부, 채소, 과일을 넣고 우유나 두유 또는 물을 적당량 부은 다음 곱게 갈아줍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갈면 부드러운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들깨나 아마씨를 한 스푼 넣으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을 더하고 싶다면 꿀이나 생강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항염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스무디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씹는 힘이 약해도 문제 없습니다. 모든 재료가 곱게 갈려 있어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 영양소 흡수가 빠릅니다. 이미 잘게 부서진 상태라 소화기관이 편하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번에 여러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한 식사입니다. 넷째, 만들기가 간단합니다. 재료를 썰어서 믹서기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이렇게 5가지 메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세요. 월요일에는 오트밀, 화요일에는 죽, 수요일에는 요거트.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두면 매일 아침 메뉴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전날 밤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곡물을 불려두거나 과일을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셋째, 간단한 메뉴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복잡한 요리를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요거트와 과일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습관을 만드세요. 넷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먹으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식사가 더 즐거워지고 꾸준히 하게 됩니다. 다섯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사가 아니라 꾸준히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아침 식사 메뉴 기억하시죠? 오트밀, 잡곡죽, 그릭 요거트와 과일, 삶은 달걀과 통곡물빵, 그리고 두부 채소 스무디. 이 메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준비하기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건강한 노년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몸에 좋은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바로 이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을 걸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점심에 과식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이 나빠집니다. 반대로 아침을 잘 챙겨 먹으면 활력이 넘치고 식욕 조절이 잘 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 소개한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개운하고 오전 시간에 활동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며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식사 루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